문 PD, 어딘가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는 안 되고 특정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달라는 그런 경우 본 적 있지? 많이 봤죠. 가게에서도 사실 그런 거 많이 붙여져 있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계좌 때문에 온 가족이 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준비했어.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생겨. 현금 입출금 때문에 온 가족이 조사받았던 조사 사례와 현명한 사전증여 방법을 담고 있으니 매우 유익하므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첫 번째 사례는 내 아는 형 얘기야. 약 10년 전에 이 형이 자기 아들에게 부동산 10억짜리를 사주려고 5억은 대출받고 5억은 자금 출처가 모자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줬어. 이 아들은 자기 계좌에 1년 6개월 동안 약 2억 원을 조금씩 현금 입금을 했던 거야. 근데 문 PD, 이 아들이 과연 이 2억을 어디서 났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이니까 굉장히 부모님이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모님한테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조사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부모가 신고한 소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연 누가 증여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했지. 가세관청에서도 누군가 증여할 만한 자금이 시작된 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조사팀이 한참 고민했지. 그러다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총 사업 내역을 조회해보니 거기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 옷가게는 과세 자료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매출 누락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부모님이 아들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걸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연히 부모님 돈이겠지 라고 했는데 부모님 신고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까지 조사가 이어진 거네요. 맞아. 조사관이 세무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했고 나가서 조사 통지서를 건네주는데 왠지 창고에 있는 여직원의 태도가 이상했던 거야. 그 여직원이 창고에서 뭔가 포스트잇 하나 떼는 걸 발견했어. 그 포스트잇에는 차명 계좌가 적혀 있었어. 우리가 정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어디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바로 그런 포스트잇인가요? 그렇지. 내가 아까 도입부에서 말한 그거야. 근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 계좌가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계좌였어. 조사관은 그 계좌를 입수해서 5년치를 오픈했어.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약 5년간 10억 원의 매출 누락 대금이 입금돼 있었던 거야. 그 입금 금액 중 일부가 현금으로 출금된 거를 조사관들은 발견했지. 이렇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부가세, 소득세, 각종 가산세 그 중에 일부가 자식한테 갔기 때문에 간 거에 대한 증여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됐어. 와, 이거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봐도 이분이 하나하나 뭔가 옷을 팔 때마다 아마 그 차명 계좌로 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게 걸릴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엄청 큰 금액이 된 거고 10년 뒤에 걸리니까 가산세까지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세금을 내신 거네요. 그렇지. 그게 한 건 한 건 보면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약 5년치가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던 게 아들의 부동산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우연히 열렸던 그 계좌에 10억이 있었던 거지. 그로 인한 세금이 약 9억 이상 과세가 됐던 걸로 기억해. 9억이나 세금이 나왔어요? 그렇지. 워낙 금액이 컸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산세도 엄청 많이 붙었어. 와, 그럼 10억은 사실 아버지가 정당하게 번 게 맞긴 맞는데 이걸 아들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번 10억 중에서 9억이 그냥 세금으로 다 날아간 거네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 신고한다 하더라도 3억도 안 되는 세금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입출금 잘못해서 결국 이런 큰 조사를 맞았던 걸로 나는 기억해. 금액이 작다고 되게 우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절세는 염지훈. 두 번째 사례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세 안 내고 부동산을 사주려다가 큰 문제로 번진 사례야. 내가 아는 분은 법인 대표이사였어. 이 대표이사님께는 약 40살 정도 먹은 아들이 한 분이 있었는데 뒤늦게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한 채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금 출처가 많이 모자란 상태였고 5억 대출 5억을 증여해주면 약 세금 9천만 원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어. 차라리 9천만 원을 내고 증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나이가 40살인데 5억 정도 그냥 한다고 그게 무슨 조사가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그냥 혹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지. 그 5억을 나름 근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들과 며느리에게 회사에 취업을 시켜서 약 3년간 3억 정도의 급여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줬고 회사의 특정 계좌에 모여있는 2억을 살금살금 현금 출금해서 아들 계좌로 입금하게 했던 거지. 그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세무서 조사 반장이 그걸 보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진짜 근무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법인의 비정기 조사를 같이 착수했어. 아들이 실제 거기 근무했을까? 근무를 안 했네요. 근무를 만약 했으면 내가 이 얘기를 얘기 안 했겠지. 근데 이 조사관이 과연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을까? 그러게요.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뭔가 심증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거 근데 심증만 어떡해. 갖고 가세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조사 반장은 회사에 조사를 나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건물관리소에 가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 그 건물에 주차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를 먼저 체크했던 거야. 주차는 등록이 돼 있지 않았지.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출근했냐 물어봤더니 출근을 했다는 거야. 차량 등록 안 돼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근데 진짜로 대중교통으로 출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반장은 연이어서 그러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왠지 만만치 않다고 느껴서 그런지 중간에 사실은 근무하지 않았어요 라고 실토를 했어. 외제차가 관리소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뭔가 그걸 자료를 내라 라고 한 건데 굳이 우긴다면 내가 건물에다가 주차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다가 공용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또 그 지불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할 거고 더 나아가면 실제 일한 증빙을 내라고 할 수 있어. 사실 그 둘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물어봐도 사실 금방 걸릴 상황이었어. 그렇게 해서 인건비 3억 원은 사실상 회사에서는 가공으로 계산한 경비였고 3억 원은 증여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법인에는 5년 동안 사용했던 차명 계좌가 하나 또 있었어. 그 차명 계좌에는 가공 경비로 계산한 것들을 모으는 그런 계좌였거든.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약 10억 원이라는 돈이 쌓여 있었어. 이 10억 원 중에 일부 금액인 2억 원을 조금씩 빼서 아들 계좌에 입금했던 거지. 근데 그것까지 걸린 거예요? 일단 비정기 조사를 나가면 가공 인건비만 보는 건 아니야. 모든 경비 사용 내역이나 세금 계산서 수수 여부, 자금 흐름을 다 보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그런 항목들까지 꼼꼼히 볼 수 있지. 저번에 형석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비정기 조사 받으면 정말 무섭다, 큰일 그래. 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그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맞아. 비정기 조사를 나오면 그동안 숨겨왔던 많은 것들이 걸릴 수 있어. 이 건은 아들의 부동산 자금 그거 좀 해주려다가 법인이 10억 원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있으면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또 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당초 내지 않았던 9천만 원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걸림으로 인해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추가로 가세됐기 때문에 9천만 원 아끼려다가 11억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사례야.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그 후에 번질 더 많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 그럼 처음부터 9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시원하게 증여를 했다면 이 법인까지 계좌를 턴다든지 비정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까지는 번지지 않았을까요? 이 조사의 시작이 아들의 부동산 자금 출처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 조사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절세는 염지훈. 형이 너무 세금 추징 당한 사례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너무 무섭고 보시는 분들도 너무 싫은 감정들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훈훈한 사례는 없을까요?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해서 오히려 증여세를 아낀 그런 훈훈한 사례를 얘기해 줄게. 증여세를 더 아꼈다고요? 그렇지. 조금 증여세를 내고 이후에 더 많이 낼 증여세를 아낀 거니 그것도 아꼈다고 할 수 있지. 이 사례는 내가 굉장히 친한 띠동갑 동생 2명이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 둘은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둘은 나이도 같아. 그 아빠 회사에서 둘 다 실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소득도 꽤 돼. 이런 친구가 다 똑같은데 한 명은 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은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 모든 게 비슷한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각자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고 얘는 왜 못 샀는지 한 명 한 명 물어본 적이 있어. 첫 번째,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 친구. 한 40살이 조금 안 됐는데 약 10년 전 30살쯤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 근데 이 친구는 소득도 있잖아. 그리고 은행 대출도 나왔고. 그래서 10억짜리를 대출, 소득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3억 원을 아버지한테 아예 증여 신고를 하고 산 거야. 실제로 낸 세금은 4천만 원이었어. 10억짜리 집이 지금은 20억이 됐지. 만약에 이 친구가 그 20억짜리를 대출 등을 끼고 지금 살려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증여받아야 되는 금액들을 고려했을 때 증여세가 3억이 나오는데 쌀 때 사서 그 사이에 시가가 많이 올라서 약 2억 6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아끼면서 자가를 가진 사람이 됐고, 또 한 명의 친구는 그 당시에 조금 망설였어. 10억 할 때 못 사고 지금 20억짜리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값은 10억이 넘지.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살려고 한다면 아까의 경우처럼 3억이라는 증여세를 내면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첫 번째, 부동산은 살 수 있을 때 사라. 빨리 사전 증여 해가지고 그 증여세를 더 아끼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만 증여하려고 하지 말고 다소의 증여세를 내더라도 부동산 시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부동산을 구매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절세는 염지훈. 네 번째 사례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감한 사례야. 내 고등학교 친구 얘기인데 40살쯤에 약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소득도 없던 친구였어. 그렇게 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원인, 그건 뭘까? 부자도 아니고 소득도 크지 않다. 사전 증여일까요? 큰 부자는 아니라고 했잖아.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 사전증여를 잘했기 때문이야. 이 친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용인 땅을 상속받았어. 근데 그게 이 친구가 30살 때쯤이었거든. 아버지가 자기가 상속받은 그 용인 토지를 친구한테 증여해줬는데 그 당시 시가가 3억 5천이었어. 약 5천만 원 세금을 냈던 걸로 내가 기억해. 그 토지가 이 친구가 40살이 됐던 10년 후에 수용이 됐는데 자그마치 20억 원이 넘었어. 물론 보상을 받으면서 이 친구는 약 5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냈고, 그리고 나서 수중에 이제 15억 원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전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5억보다 훨씬 많은 양도세를 냈을 거고, 본인 수중에 15억 원이 떨어진 걸 아들한테 주려면 증여세를 4억 이상 내야 해. 4억과 5천만 원의 차이 3억 5천을 사전증여 5천만 원을 미리 내므로 인해서 증여세 3억 5천을 아낄 수 있었어. 좋은 자산이라면 빨리 사전 증여하는 게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방 토지는 빨리 증여해서 훗날 그게 보상이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으로 다른 물건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영리한 절세 플랜이라고 할 수 있지. 절세는 염지훈. 오늘의 결론. 하나, 현금을 입출금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가족회사까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둘, 부동산 취득 자금을 한 번에 증여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하자. 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면 빨리 증여해서 그 양도대금 및 보상대금을 자식이 받을 수 있게 하자. 상속 증여세의 최고 절세 방안은 영리한 사전 증여야. 물론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특정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좋아. 문PD, 사전증여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바로 사전증여의 적기야. 주변에 사전증여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